그런데 이런 그 니체적인 사고를 좀 더 철학적 언어로 완벽하게 정리한 사람이 프랑스에서 딱 나타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장폴 사르트르예요. 실존은 본질에 우선한다라는 말이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신의 기준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러면 우리는 뭐가 없어지고 도덕적 기반을 잃어버린 거예요. 도덕적 기반을 완전히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동시에 뭐를 잃어버렸느냐 하면 신이 준 소명도 잃어버렸어요. 신이 죽었으니까. 신이 그랬거든요. 옛날에는 넌 영주로 살아. 너는 농노로 살아. 너는 농노의 아내로 살아. 이렇게 정해줬거든, 신이. 그러니까 다 따라가기만 하면 됐어요. 근데 신이 죽어버렸어. 그 다음엔 소명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소명이 없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직업이 영구한 줄 알았는데, 영구한 것인 줄 알았는데, 난 왕이면 죽을 때까지 왕, 내 자식도 왕, 내 손자도 왕, 저 48대 손자도 다 왕일 줄 알았는데, 신이 죽어버렸어? 그러니까 갑자기 내 직업이 공중에 붕 떠버린 거야. 농노하던 놈이 머리만 잘 굴리면 공장 사장이 되기도 하고, 이게 이상한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겐 뭐가 나타나요? 이게 사라지면서 불안이라는 게 나타나요. 안정된 게 하나도 없어요. 안정된 게 하나도 없이 불안이 막 나타나는데, 불안이 나타나면 사람은 어떻게 하고 싶냐? 비슷한 사람끼리 뭉치고 싶어요. 비슷한 사람끼리 뭉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공통점을 찾아서 나 너랑 친해. 너랑 나랑 하나의 조직을 만들었으면 좋겠어. 그래서 소속감을 오지게 원하게 돼요. 그런데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이 소속감이라는 게 환상이에요. 환각이에요. 자본주의 사회는 끊임없이 개인을 소외시켜요. 개인을 소외시켜요. 우리가 일본의 기업 문화를 한 15년 전 정도에는 일본의 기업 문화가 세계 최고의 기업 문화라고 막 다큐멘터리도 보면 맨날 뭐 일본의 어떤 사장이 뭐 회사를 이렇게 운영했더라, 이런 거가 유행이었어요. 왜? 일본은 엄청난 소속감으로 직원들을 감아쥐었어요. 그래서 일본은 기업에만 들어가면, 그게 대기업에 한정되는 거지만, 대기업에 들어가면 죽을 때까지 일터 걱정을 안 하고 살아도 된다고 상상을 했었어요. 그 사람들이 그런 환각을 가지고 있어요, 실제로. 근데 경제 버블이 꺼지면서, 한 20년 됐네요. 경제 버블이 꺼지면서 대기업들이 푹푹 날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평생 직장인 줄 알았는데 하루아침에 알거지가 되어버렸어. 근데 국가에서도 이걸 케어를 못하네? 아무 데서도 케어를 못하네? 이런 상황이 되니까 그 이후에는 한 15년 전쯤부터는 일본 기업을 막 극찬하는 책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사라지죠. 지금도 뭐 가즈오 이시구로 이런 사람들의 책은 많이 팔리긴 하지만, 읽다 보면 약간 뭐랄까, 약간 일본식 병맛이야. 읽다 보면 경영책인데 너무 뜬구름 잡는 얘기들만 써놨어요. 왜 그러냐? 일본의 민족성이 반영된 경영 철학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민족성만으로 경영이 안 된다는 게 현실적으로 드러난 상황에서 옛날 사람의 사고방식을 그대로 책으로 보려니까 안 맞는 거예요, 지금 상황에서는. 자, 평생 직장일 줄 알았던 것도 이제 평생 직장이 될 수 없는 시대가 됐어요. 현대로 사회로 가면 갈수록 점점 더 심해지죠. 미래로 가면 갈수록 점점 더 심해질 거예요. 이제는 공무원들도 철밥그릇이라는 얘기는 이미 우리나라에서도 10년 전에 끝장나버린 얘기예요. 없어요, 소속감이. 현대사회는 끊임없이 사람을 소외시킵니다. 어떤 방식으로 소외시키느냐? 자본주의 사회는 기본적으로 어떤 걸 기반으로 해서 운영이 돼요? 소비를 기반으로 운영이 됩니다. 소비. 이 경제 원리를 이해를 못하면, 그러면 나라꼴 망가지는, 정치인이 이 원리를 이해를 못하면 나라꼴이 망가지는 거예요. 자, 공산주의 사회는 생산이 중심입니다. 생산이. 자본주의 사회는 소비가 중심이에요.
근데 자본주의 사회는 인류 역사에서 굉장히 자연스러운 흐름이에요. 왜? 봉건제도가 무너지고 산업혁명이 시작되면서 제일 처음에 등장한 게 뭐냐면 제국주의예요. 제국주의의 기본 원리가 뭐예요? 우리나라에서 산업혁명 때문에 생산량이 어마어마하게 높아졌어. 근데 우리나라 국민들만으로는 이걸 소비를 못해.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일단 외국 가가지고 팔아야 되는데 저 나라도 가보니까 저 나라도 포화 상태, 요 나라도 포화 상태야? 그러면 안 되겠다. 못 사는 나라를 가자. 그래서 못 사는 나라에 예를 들면 구두 한 켤레를 딱 주고 뭐 야자수 100그루를 가져오는 거예요. 엄청나게 불공정한 무역을 하는 거죠. 식민지로 만들어서. 그게 제국주의예요. 이때 중요한 건 뭐예요? 소비를 일으킬 수 있느냐 없느냐예요. 소비가 진작이 되지 않으면 공장은 문을 닫아야 해요. 이게 자본주의 사회의 기본 논리예요. 소비를 진작하는 데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동일한 물건을 만들어서 판매할 곳을 넓혀가는 거가 하나의 방법이에요. 근데 이건 뭐가 있어요? 인구수에 따른 한계가 생기죠. 똑같은 사업을 해도 미국에서 사업하는 거하고 한국에서 사업하는 거하고 규모가 달라져요. 인구수 차이 때문에. 영화도 우리나라에서는 1000만 관객 그러면 어마어마한 거지만 미국에서 헐리우드에서 영화 만드는데 1000만 관객 그럼 망한 영화예요. 그죠? 게임이 달라요. 게임이. 이런 방법이 하나 있는데 이거는 전 세계가 하나의 시장이 된 인터넷 시대에는 여기에 한계가 생겨요. 그러니까 두 번째 방법이 동원이 되죠. 뭐예요? 고가의 상품을 만드는. 이게 명품 전략이에요. 그럼 고가의 상품은 누구만 살 수 있어요? 둘 중에 하나죠. 김건희거나 돈이 많거나. 김건희도 아니고 돈도 없으면 명품을 김건희처럼 살 수 있어요? 못 사요, 우리는. 그죠? 아, 현숙님은 살 수 있겠지만. 대부분의 우리는 못 사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사고 싶은데 못 사는 순간 소외가 발생을 합니다. 내가 더 큰 소비를 해야 돼. 그걸 못하는 순간 나는 그 그룹에서 떨어져 나왔다는 박탈감을 느끼게 돼요. 그 박탈감은 바로 뭐랑 직결이 되느냐? 불안과 직결이 돼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소속감을 가지려고 미친 듯이 노력을 하게 돼요. 근데 어떤 소속감이냐? 나의 불안을 씻어주고 고가의 제품을 살 수 있는 소속감. 그러니까 미친 듯이 서울대 가려고 그러고 미친 듯이 삼성전자 가려고 그러고 미친 듯이 부동산 시장에 뛰어들려고 그러는 거. 소외되고 있는 나를 견디질 못해서 그래요. 근데 이 소외 자체가 자본주의의 가장 근원적인 사기에서 시작됐다는 걸 우리가 충분히 납득하고 나만의 규칙을 만들 수 있으면 이 소외에서 우리가 살아남을 수가 있는데, 왜냐하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거든. 나 혼자 살면 어때? 그래서 요즘 거꾸로 또 나 혼자 산다 이런 프로그램이 막 인기를 끄는 이유가 그걸 보면서 넋을 잃는 사람들이 다 뭐냐 하면 대기업이나 대기업에 줄대고 사는 중소기업이나 중소기업에 줄대고 사는 소상공인이나 그 소상공인에게 줄대고 사는 프리랜서, 이런 사람들이 너무 삶이 각박하고 힘들기 때문에 도망갈까? 나 혼자 살면 좀 나아지려나? 이러고 보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뭐예요? 여기에서 탈출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인문학적인 방법밖에 없어요. 인문학적인 방법밖에. 이 소외를 벗어나는 방법은 저 물건의 가치보다 나의 가치가 높다는 걸 내가 아는 순간 이 소외의 고리에서 탈출할 수 있어요. 내 가치를 무가치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 무가치함을 다 명품, 백, 무슨 목걸이 이런 걸로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 존재의 공허함을. 그래서 현대사회를 사는 사람들은 이 불안 때문에 다 공허해요. 이 고리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 스스로의 가치를 우리 자신이 창조하고 믿어주는 거야. 나를 사랑하는 거야. 자, 그렇게 신의 기준이 무너지고 불안해진 상태에서 사르트르가 살던 시대에 뭐가 일어나요? 전쟁이 일어나요. 2차 세계대전이. 그러면서 보니까 사람들이 신도 죽은 마당에 너무 무의미하게 죽어버리는 거예요. 바로 옆집에 바이올리니스트로 천재 소리 듣던 아이가 이제 조금 있으면 세계 콩쿨 나가가지고 1등 먹고
천재로서 떵떵거리고 잘 살 아이였는데 폭탄 맞아 없어져 버렸어. 순식간에. 아버지랑 딸이랑 엄청 막 열심히 살아가지고 이제 파리에다가 부동산 계약하고 이제 그 집에 딱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폭탄 맞아 죽어버렸어. 부조리한 상황들이 마구 터져 나오는 거야. 도대체 삶이 의미가 없어. 이렇게 노력했던 게 다 무슨 의미가 있지? 내가 이렇게 아둥바둥 살았던 게 다 무슨 의미가 있지? 이 의미가 사라진 시대를 살다가 보니까 사람들이 공허해지고 불안해지니까 사르트르가 딱 나타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의미는 원래 없어. 신이 준 소명 따위 원래 존재하지 않아. 그냥 우리는 살아갈 뿐이야. 살아가는 존재, 그냥 던져진 존재. 이 던져진 존재라는 거는 사르트르가 한 말이 아니라 하이데거가 한 말이긴 한데 던져진 존재예요. 무의미하게 던져진 존재. 그러면 우린 무의미하니까 그냥 오늘 죽어도 그만, 내일 죽어도 그만 그렇게 살아도 되나? 사르트르는 아니라고 얘기해요. 그게 아니야. 신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무의미하게 태어났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의미를 부여해 줄 수가 있어. 우리가 살아가는 의미를 우리 자신이 만들어갈 수가 있어. 그게 실존은 본질에 우선한다는 이 한 문장 속에 담긴 의미예요. 본질이 뭐예요? 본질이 박상훈 너는 누구야? 그러면 박상훈을 설명하기 위한 여러 가지 수식어들, 이게 본질이에요. 박상훈은 박호식의 아들이고 이경래의 아들이고 뭐 박상훈은 미디어 아티스트로 몇 년 살았고 뭐 한때 뮤직비디오 감독이었고 철학 강의하고 있고. 근데 그게 전가야? 그런 걸 다 떼어내도 저는 남잖아요. 박상훈이라는 이름을 떼어내도 저는 남아요. 제가 제일 많이 설명하는 게 이 종이컵 이론인데, 요건 우리가 부를 때 종이컵이라고 부릅니다. 보통은 물을 담아 마시죠. 종이컵에. 그럼 물컵이에요. 근데 이 물컵에 지금 포도를 넣어놨어요. 포도 접시가 돼버렸네? 여기에 담뱃재를 떨었어요. 잿더리가 돼버렸네? 얘는 그대로 있는데 얘를 우리가 규정하는 본질은 계속 바뀌어요. 근데 옛날에는 그 본질을 누가 만들어줬다? 하나님이 만들어줬다. 근데 사르트르 이후에, 니체 이후에는 누가 만들어야 된다? 내가 만들어야 된다. 그 본질을. 그 본질을. 이렇게 얘기하는 게 바로 실존은 본질에 우선한다라고 해요. 그래서 사르트르에게는 다른 무엇보다도 선택이 중요한 거예요. 부조리한 상황을 만났을 때 내가 무엇을 선택할 것이냐. 어떤 그 유명한, 작가 이름을 또 까먹었네. 희곡 작가가 쓴 대머리 가수가 아니라 여왕과 반역자라는 희곡이 있어요. 굉장히 유명한 희곡이에요. 여왕과 반역자의 내용이 뭐냐면 마리 앙뚜아네트가 시민혁명을 만나서 시골로 도망을 가요. 그래서 도망을 가서 어떤 농부집에 숨어요. 근데 막 그 집에 숨어가지고 그 집 딸내미인 것처럼 신용을 하면서 몰래 살고 있었는데 몇 달 있다가 시민군이 그 자취를 찾아가지고 이 농가의 집에 쳐들어와요. 이때 농부의 아내가 앙뚜아네트가 도망갈 때 입었던 옷을 입고 난간에 가서 내가 앙뚜아네트다 하고 잡혀가서 죽어요. 단두대에서. 그리고 앙뚜아네트는 그 집에서 그 농부의 딸로 살아남는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게 실존주의에서 왜 중요한 희곡이냐? 이 농부의 아내가 정말 천덕꾸러기 같고 아비투스로 치면 정말 저급한 아비투스만 가지고 있었던 여자인데 앙뚜아네트의 옷을 딱 걸치는 순간 스스로 왕비가 된 느낌을 가져요. 너무나 우아하고 아름답게 난간에 서가지고 내가 앙뚜아네트야 이러고 가서 죽는 거예요. 그 순간 여자는 앙뚜아네트 최고의 아름다운 왕비로서 죽기 때문에 행복해요. 반면에 실제 앙뚜아네트는 농부의 딸로나마 목숨 부지하고 살아남았기 때문에 행복해요. 이게 선택이라는 거야. 실존주의에서 얘기하는. 네가 부조리한 상황에 맞닥뜨렸을 때 삶이냐 죽음이냐라는 극단적인 상황을 선택해야 될 때 무엇으로 살고 무엇으로 죽을 것인가. 이게 사르트르가 얘기하는 부조리한 상황에서의 선택의 문제예요. 그래서 사르트르는 공산주의하고 친했어요. 공산주의자들하고. 그래서 나중에 이걸 바가지로 먹었죠. 하여튼 그래서
사르트르는 선택이 중요하고 선택을 할 때 어떻게 보다 더 의미 있는 선택을 할 것이냐가 중요하다 보니까 사르트르는 사회 참여를 굉장히 강조하게 돼요. 그거를 앙가주망이라고 합니다. 영어로 하면 인게이지먼트, 참여하는 거예요. 앙가주망. 참여의식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사르트르는. 우리가 우리 삶을 의미 있게 하려면 사회를 위해서 참여해야 된다는 거죠. 좀 힘드신가요? 지금 몇 시예요? 20분이요. 6시 20분이요 벌써? 네, 6시. 네. 저희 6시 40분. 드디어 조르바. 제가 하이데거의 존재와 시간, 존재자, 현존재, 요거는 아까 제가 토론 시간에 잠깐 언급을 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갈게요. 여기 하나 더 붙이자면 앙리 베르그송이라는 철학자가 있어요. 요 책에